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고 보고 싶은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후하게 점수를 준다는 얘기지, 가채점 할 때는. 그런데 성적표가 나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이제 합격자 발표가 12월 13일 날 떡하니 되네요. 올해 수시 발표가. 그러면 9월 4일 날 시험 보고 9월 9일부터 원서니까 여름방학 시즌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라인 다 잡아야 되고 어느 정도 수시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고등학교 2학년은 바로 내년 이맘때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시점에 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방이다는 얘기예요. 금방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잔이네요. 미등록 충원인데, 자, 합격자 발표가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뒤부터 등록이 끝나면 어떻게 돼? 돌고 돌겠죠. 충원이 돌겠지. 충원 합격. 자, 근데 언제 끝나? 26일 날 끝나. 그러니까 고3에게 이번 크리스마스는 잔인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낮에 놀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놀고 밤에 기도하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교회를 다니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 23일 날이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게 얼마 전에 발표된 거라 제가 초안 잡아드렸던 거에서 다시 다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렸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정시는 언제 원서 접수해? 12월 말에 원서 접수해. 12월 말에.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요. 나는 정시 파이터?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그렇죠? 모든 공부는 상관관계에서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내신이 기반이 되지 않은 수능은 없으려니와 정시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수능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수시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시파, 나는 정시파, 차라리 양파가 낫겠다.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된다? 물려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절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시 원서를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안점만 있어도 컨설팅을 받고 가는 거예요. 어때요?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놀랬어요. 자, 다음 거 할게요, 이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해 수능을 지원을 얼마나 하냐면 보통 50만 5천 명 정도 지원을 해요. 지원자. 그 다음에 응시자는 얼마냐면 약 14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합니다. 그러면 6만 명은 결시생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시생은 왜 등장해요? 자, 대답해 보세요. 결시가 왜 나와요? 왜 나와? 수시 합격자예요, 걔들은. 미리 합격하니까 시험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고통스럽잖아요. 아니면 점핑해서 위로 가려는 아이들은 최저를 거려야 되니까 당연히 봐야 되겠죠. 미리 발표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시가 얼마 뽑냐면 약 27만 명 뽑습니다. 머릿속에 염두해 두세요. 27만, 정시가 얼마 뽑아? 7만 명 정도 뽑는데 우리 6만 9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4만 명 정도 뽑는다 이거야. 34만 명. 자,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적어도 15개 이내에 있을 텐데 그러지 않나요? 서울대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어저께도 상담하는데 고3 여자애인데 굉장히 용감해요. 그래서 넌 접하기의 용기를 가지구나.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3.5인데 최저로 홍대로 잡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꿈 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렵다 이거예요. 작년에 2.5 가지고 학종을 해서 3학 8 걸고 홍대 끝났으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막연하게 기대를 하면 막연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학종을 보면 4등급도 붙어있고 그러죠. 그게 누군지를 알아야지. 일반인지 특목인지 자산지 이거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자고요. 27만 6만 9천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 15개는 어느 정도 되냐면 약 4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에요. 그러면 50만 명 중에 44만 명 정도 시험 본다라면 10%의 싸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0%의 싸움이라면 2등급이 되겠죠. 그러지 않나요? 자, 그 안에 이제 5개, 6개로 들어오자고. 5개, 6개로 들어오면 몇 프로가 돼? 5%가 되는 거예요. 10%가 아니라. 그러지 않나요? 한양대, 중대 정도까지 잡으면 그 정도 라인에 멈출 거란 얘기지. 그럼 막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의 노력의 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혼내는 자리가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부분과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둬야 돼요. 잘 기억해두라는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건 전체였어. 근데 어디로 나눠가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수시정시를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왜? 두 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 왜 그래? 자, 여기 보니까 수도권은 교과가 여기를 보자고요.
32% 27,000, 종합이 37,000. 아하, 교과보다 종합이 많구나.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우리 비수도권이잖아요. 비수도권을 보니까 어머나 교과가 학종보다 훨씬 많아. 훨씬 정도가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서울 수도권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결이 교과 성적보다 학종 성적이 한참 내려가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 학종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부산대학교 거를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분석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교과 성적보다 학종 성적이 더 높아. 그러니까 저는 수도권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왜 그래?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거야. 왜? 학종이 딱지만큼밖에 안 뽑아요. 조금밖에 안 뽑아. 그러니까 교과로 많이 뽑고 학종이 적게 뽑으니까 그러면 기본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된다? 부산에서 대학을 가고 싶다라면 교과 중심 전략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부산대는 뭐가 있어요? 뭐가 걸려있어 교과에? 최저가 걸려있어. 근데 최저가 약해 세? 무지하게 세. 자, 문과의 이하 뭐가 어려워요? 쉬워요? 1, 2학년 때 쉬워. 갑자기 3학년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때는 머나먼 얘기가 되고 경영학과는 3합 7이야. 그러면 3합 7이면 어디하고 똑같아요? 시립대하고 한양대하고 똑같다고.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럼 엄마들 입장에서 아니 그거 1, 2, 3, 2, 2 못 맞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못 맞아요. 못 맞아. 그런데도 논술을 보면 최저 충족률이 약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하 5인데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를 가려면 뭐가 기반이 돼야 된다? 내신을 기반으로 하되 수능이 안 되면 지원 자체를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학종에 썼더니 일반적으로 학종을 쓰면 이렇게 되죠. 야, 네가 2.7이잖니. 학종이 보통 보니까 3.1까지는 가.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그런데 부산대는 어때? 올라가 버린다 이거예요. 학종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최저가 안 되는 아이들이 성적을 더 올려서 학종으로 쓰더라 이겁니다. 자, 제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걸 보면 교과보다 종합전형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점수 구조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란 얘기예요. 자, 넘어갈게요. 정시를 볼까요? 정시를 보면 표정이 너무 심각해. 옆 사람 보세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능 위주 있고 정시도 교과 있고 학종 있고 그래요? 예, 인원이 적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수능이죠, 수능. 그런데 보면 얘가 43,000인데 얘가 2만이야. 아하, 여기는 서울, 경기, 인천 아니겠어요? 여기는 전국이야. 그런데 전국을 다 합쳐도 수도권의 반토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다? 정시 인원이 별반 없다는 얘기예요. 부산대는 교과와 학종과 정시를 균일하게 분배해 놨습니다. 그런데 경성대학교를 보니까 경성대는 정시가 거의 없어. 몇 조금이 안 돼.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적어. 그러면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낚시를 하려면 고기가 많은 곳에다가 낚싯대로 던져야 돼. 맞아요, 적어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모집이까지 인원을 봐야지. 그리고 나의 강점을 봐야지. 나의 강점을. 자, 졸면 뒤에 서서 끝날 때까지 춤춰야 돼요. 졸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요거 조심해서 보라고. 자, 이게 경희대 거예요. 자, 이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경희대 걸 보니까 자, 우리는 어떠냐면 야, 내신 나쁘면 대학 못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인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모집단 인원을. 여기 보니까 직윤이 7명, 이게 학종이에요. 네오르네상스가 8명, 국가보훈. 자, 엄마들이 보시기에는 훨씬 수시가 정시보다 많아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형별로, 세부 전형별로 분석을 해놓으면 여기 보세요. 수능이 19명이야. 전체적으로 뜯어보라고. 가분 있고 나분 있으니까 뭐가 제일 많아? 뭐가 제일 많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자, 교과예요? 종합이에요? 수능이에요? 수능이야. 그러니까 수능에 강한 아이는 모든 걸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원서 쓸 때 어떻게 쓸까요? 자, 여쭤볼게요. 내신 갖고 원서 씁니까? 수능 갖고 원서 씁니까? 자, 빨리빨리 답하세요. 대답 안 하면 진도 못 나가요. 자, 수시 원서는 내신 갖고 쓴다? 수능 갖고 쓴다? 내신. 다시 여쭤봅니다.
내신 갖고 쓴다, 수능 갖고 쓴다. 이제 대답이 줄어들죠? 한 번 더 물으면 이제 수능으로 넘어올 거야 이제. 자, 수능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보자고요. 내신이 2.5야. 2.5. 그러면 국민대 라인이 되겠죠. 숭실대 단대까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수능을 보니까 우리의 수능이 2.2야. 예를 들어 보자고. 자, 등급으로 따져서 그냥. 그러면 우리 아이는 수능이 강해요? 내신이 강해요? 아니. 자, 이제 정리가 안 돼, 엄마들이. 숫자가 나오니까. 자, 다시 가요. 내신 2.5, 수능 2.2. 자, 뭐가 강해요? 수능이 강하지. 수능 2.2면 어디까지도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교과라면 시립대까지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능이 강점이면 수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거야. 그런데 수능이 3.5 나왔어. 3.5면 경기대 가천대 라인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가천대 보내실래요? 아니면은 국민대 보내실래요? 아니면 안 보내실래요? 국민대 가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애가 어디에 우위가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내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엄마들은 내신을 볼 때 최저만 생각해. 최저만 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우리 애가 수능을 정말 잘해. 그러면 교과를 쓰지 말아야지. 왜? 88 정도 나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놀래요 지금. 자, 수능이 88 정도 나와서 100분위가. 그럼 이게 경희대학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신은 2.5라 한참 아래야. 그러면 경희대 보내실래요? 국민대 보내실래요? 경희대 가겠죠. 그럼 얘는 교과를 쓰면 안 되겠지. 그럼 다음 전략은 뭐예요? 학종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수능을 진짜 잘 봤어. 88 이상 나왔어. 그러면 면접에 안 가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면접에 안 가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반고에서. 자, 문제는 뭐다? 그렇게 되면 정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연하게 내신이 안 되니까 정시한다? 그건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살행위다. 그거는. 자, 다시 갑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서울은 다 이렇게 15개 대학은 정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능이 기반이 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위로 가려면. 자, 이게 부산대학교예요. 부산대. 잘 보세요. 8명 농어촌. 오, 많지가 않아. 우리는 농어촌을 써야 돼. 근데 농어촌은 인원이 너무나 적어요. 인원이 적으니까 점수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죠.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다? 최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능 최저. 그럼 우리 아이들 수능 공부를 해요, 안 해요? 해야 된다는 얘기지. 수능은 먼 나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 보자고. 여기 한 명, 2명이야.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있네. 4명이야. 이거 반토막이야. 자, 인원수를 보라고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얘가 많다, 얘가 적다. 여기는 논술 빼자고 몇 명 안 되니까 비슷하게 포션이 나눠져 있다. 정시 부산대는 그래도 인원이 배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경성대학교 보자고. 요걸 하나 제가 넣어놨습니다. 없죠? 자, 이게 부산대학교 지원 패턴입니다. 몇 개를 쓸 수 있다? 부산대학교는 6개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6개를 쓸 수 있다. 아니 근데 부산대가 무슨 하버드가 아닌데 부산대에다 6개씩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 2개 쓸 수 있어 이렇게. 여기 보세요. 자, 부울경이야. 지역인재 쓸 수 있네. 그 다음에 일반교과 쓸 수 있네. 그러면 2개 다 쓸 수 있어. 나는 최저가 안 돼. 그러면 일반교과 쓰고 수능이 무너질 때 대비해서 나는 지역인재 쓸 거야. 그렇죠. 농어촌을 쓸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2개 쓸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 응, 생겨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종은 어떻게 돼? 얘하고 건너뛰어서는 못 씁니다. 지역인재하고 종합은 일반 종합은 왔다 갔다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 지역인재도 있고 농어촌도 있고 국가보훈 대상자도 있고 기회균형도 있고 등등등등 이렇게 다 찢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찢어놓고 보면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이거 논술은 뭐 많지 않으니까 실기는 뺄게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부산대를 지원한다라면은 3개 정도 쓸 수 있겠네. 하나는 어떻게? 일반교과 쓰고, 하나는 농어촌 쓰고,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쓰고, 이렇게 3개까지 쓸 수도 있겠네요. 어떤가요? 그렇게 해서 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없어요, 어머니들 거에. 자, 오늘 아침에 넣었어요. 이게 경성대학교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모습과는 전혀 달라. 어디가 달라? 여길 보세요. 없어. 인원이 없어, 별반. 여길 보세요. 다 뭘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면접으로 뽑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면접이 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저가 없다는 얘기야. 희망이죠? 최저가 없다는 것은 희망이죠. 근데 뭐가 걸려있어? 면접이 걸려있어.
면접은 20%입니다. 면접은 남학생이 잘 볼까요? 여학생이 잘 볼까요? 여학생이 유리합니다. 그죠? 남학생들은 하는 말이 정해져 있잖아요. 집에 오면 밥 줘, 돈 줘. 끝이야. 근데 여자애들은 조달조달 말을 잘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평소 때. 야, 네 생각은 어떠니? 이건 어떻게 생각해? 집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일반 계곡 교과 있어, 교과. 자, 이게 최저가 몇 개가 안 걸려 있어요. 약대하고 간호학과 걸려있다고 스맙실에 2합 8 정도 되니까. 어때요? 2합 8은 가능하지 않아요? 어? 가능하잖아요. 4사야, 4사. 지금도 4사는 하고 있잖아. 안 돼요? 심각하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된다 이거예요.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라면 그냥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모집 단위 인원을 먼저 살펴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써야 될 전략이 무엇인지가 가늠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인원을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오늘 숫자 갖고 얘기할 거예요. 자, 학종은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정말 용감합니다. 왜냐면 쓰면 되는 줄 알아, 이 새끼들은. 죄송해요. 얘들은 쓰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제가 그건 뺐는데 서울대, 고대, 연대, 성균관대까지 쭉 보면 정해져 있어. 인원이 거의 특목자사 가져가는 인원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와. 언론에 보면 50%가 넘어갑니다. 일반고가 학종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서울대를 예를 들어서 50%가 넘는다고 보잔 말이야, 일반 전형에. 그런데 어떻게 돼?